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데이업의 권혁철입니다. 저번 주 목요일 펄어비스가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사실 이 분기 보고서 발표 이틀 전 잠정 실적 공시로 인해 적자 전환을 한 사실을 미리 밝혔었는데요. 그 이후 이틀 연속 주가가 급락을 했죠. 그래서 오늘은 이 발표된 3분기 실적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, 앞으로 다가올 4분기와 2025년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주요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, 이 부분과 관련해서 IR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궁금증을 푼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썰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펄어비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, 먼저 이 분기 보고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, 지금 영업수익, 그러니까 매출액이 794억 원이 찍힌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6% 성장률을 기록을 했죠. 그리고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적자 전환을 기록을 했어요. 사실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 검은 사막 원툴이라고 할 정도로 검은 사막이 매출 비중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죠. 하지만 검은 사막 상당히 오래된 게임이에요. 2015년도에 출시가 된 게임으로서 출시 당시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. 당시 뛰어난 그래픽의 커스터마이징으로 호평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, 거기에 더해서 2018년도에 출시한 검은 사막 모바일로 이 펄어비스의 매출은 날개를 단 것처럼 상승했었죠. 하지만 검은 사막 개발은 좋았으나 운영이 망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 막장 운영으로 인해 매해마다 사건 사고가 나왔었습니다. 오픈 초기부터 이 매크로와 핵으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었지만 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었죠. 이로 인해 유저들은 불만이 쌓여가던 도중에 2019년 7월경에 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제보에 대한 공지를 했었습니다. 이 공지, 그런데 사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어요. 뭐 조사를 하였다라고 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펄어비스의 운영진들의 무능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매크로 핵에 대한 해당 사태에 대해서 기름을 더욱더 붓는 계기가 되었죠. 그래서 유저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고요. 결국에는 유저들의 불만 때문에 펄어비스는 해당 문제를 인식하면서 겨우겨우 좀 진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. 하지만 떠나간 유저 민심은 100% 잡지 못했었죠. 이러한 문제로 인해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, 내려막을 좀 걷기 시작을 했고, 결국에는 이번 적자 전환으로 좀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검은 사막이 다시금 중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. 판호를 발급받으면서 실적 개선을 할 가능성이 생겨났죠.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IR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궁금증들을 좀 풀어보았는데, 하신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IR 담당자분 맞으신가요? 네. 네, 이렇게 제가 통화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던졌습니다. 먼저 어떤 질문을 좀 던졌느냐. 지금 검은 사막 판호 발급을 받으면서 10월 달에 정식 출시를 했는데 이 중국에서의 반응이 좀 어떠한지 좀 매우 궁금하다. 주가에도 영향이 가다 보니까 이 부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다.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죠. 그럴 때는 답변으로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판매량 순위는 좀 상위권에 있는 편이기도 하고, 펄어비스 자체에서 좀 최대한 오랫동안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라고 한답니다. 일단적으로 이 검은 사막이 중국에 잘 정착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인데, 하지만 사실 펄어비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검은 사막 원툴이라고 할 정도로 검은 사막으로만 매출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개선을 하려면 결국엔 신작이 필요한 부분이겠죠. 그래서 신작인 이 붉은 사막의 출시 일정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. 답변으로는 연말 글로벌 행사에서 추 일정을 공개할 것이라고 하는데,
일단적으로 출시일이 좀 대회비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모쪼록 하루빨리 출시가 되어 이 펄어비스의 실적을 좀 견인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깨비에 대한 것도 여쭈어 보았어요.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좀 기대를 하시겠지만 지금 이 서양권에서도 상당히 기대작이죠. 이 서양에서도 기대작이 도깨비 출시일 언제쯤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던졌고 답변으로는 지금 현재 붉은 사막에 좀 집중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붉은 사막 이후에 좀 출시가 되지 않을까,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. 여기까지 끝으로 통화를 마쳤고, 사실 지금 현재 펄어비스의 상황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검은 사막 IP가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은 사막 이후에 새로운 게임의 출연으로 좀 실적 개선을 좀 노려봐야 하지 않을까,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, 다음으로 좀 기술적인 분석 좀 짧게나마 보도록 할 텐데, 자, 오늘은 4.4%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사실 12일날 이때가 그 잠정 실적 발표를 했죠. 잠정 실적 발표로 적자 전환을 한 사실 때문에 당일날은 마이너스 5%까지 하락을 했고, 그리고 다음 날인 13일 마이너스 6%까지 하락을 했죠.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스타 행사가 있었습니다. 14일날 수능 날이었고 15일날 그 다음 날이었죠. 아무튼 이 지스타 행사에서 이 붉은 사막을 좀 시연은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한답니다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죠. 15일에 무려 9% 이상의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도 5% 이상 상승,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1.7% 상승을 했고 오늘도 4.4%.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틀 연속 하락을 했지만 현재 이 유저들이 붉은 사막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구간, 이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길게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. 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냐? 결국엔 저항 구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. 사실 과거에도 10월달, 9월달 이 구간에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상당히 매물 저항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120일 이평선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구간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해주고, 그리고 2차적인 저항대 라인이 480일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해주어야 우리가 이 7월달 전고점까지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외국인이 한 7거래일 정도 6거래일 정도 매도를 하다가 다행히 오늘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. 뭐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6거래일째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. 반대로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5거래일째 매도.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. 개인의 매도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. 그만큼 매물 저항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,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에서 현재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,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히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자신들의 견해와 함께 고려하셔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지금까지 대기업의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